미디어 A 라이브인데요. 예. 이분도 참 일단 연락해라 그랬는데 예. 일단 저야말로 일단 제 전화번호 010-3224-4819입니다.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3224-4819 요 전화로 일단 연락하세요. 그리고 미디어 A 라이브 그분도 또 전화번호 좀 공개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지금 사무실이 서울 용산구 남영동 114번지거든요. 교통 좋습니다. 남영동 114번지 4층에 사회디자인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디어 A 라이브 요 찍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이 주소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주소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010-3224-4819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분 내용들을 갖다가 전반부는 뭐 인신공격성 이야기라서 저희들이 대응하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그냥 건너뛰시고요. 어디부터 다룰까 이게. 김 소장님 또 다시 들으면은 열받아서. 아니야,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이분과 이분의 공통점, 부정선거 없다. 아니 이분들은 수사도 하지 않고 고소 고발이 이미 들어갔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촉구하거나 저는 일단은 사실은 요 부정선거를 제기하시는 분 저도요 처음에 작년 4.15 총선 직후에 좀 저한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득표율이나 사전 선거나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저도 제가 의외가 많아가지고 저도 당연히 처음에는 뭔가 부정이 있는 것 같다 의심을 했죠 사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말입니다. 대명천지에 어떻게 부정선거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 아니에요. 예. 저는 제 어떤 확신에 대 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그걸 갖다가 철석같이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항상 제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걸 상당히 제가 경청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로 이게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제가 요 부정선거로 이것도 3.15식 그러니까 저도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게 4.15를 갖다 3.15식 또는 3.15를 능가하는 부정선거 즉 외부에서 투표지를 인쇄를 해가지고 투입을 했다 또는 투표한 바꿔치기를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리 어떤 이렇게 조작된 이 결과를 맞췄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단호하게 부정하는 거거든요. 예. 하여튼 저 그런 거지 이러저러한 재난지원금 살포를 비롯해 가지고 여론 조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이 스스로 어떤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사실상 어떤 이 대리투표적 성격의 뭐를 갖다가 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를 갖다가 그건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유들은 했다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건 언젠가는 그건 단죄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은 지금 3.15식 또는 3.15를 능가하는 어떤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주장 그거를 갖다가 제가 지금 명확히 아니다. 그건 단호하게 부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분 얘기가 이러저런 얘기들이 많던데 예. 어디부터 볼까 이거를 잠깐만요. 여기도 있네. 말씀하고 계십니다. 책장 앞에서. 저도 책장이 있지만 책장을 한 번도 안 보여드리긴 하지만 여기는 워낙 그냥 인신공격입니다. 제가 들어봤는데 네네. 저도 잠깐 언급하기도 말씀하시는 하던데 분들은 다 보면 들으시면 뭔가 이렇게 지식이 영양가 있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일단 건너뛰시면 좋을 거예요. 자기가 그냥 본인의 개통치한 전시하고 있죠 책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나 돼요. 진정한 지식인은요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 좀 아이고 우리 되돌려줬으면 딱 사이드웨이 연구소에서 이렇게 찍는데 온통 책으로 둘러싸져 있는데 내가 도대체 배경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아이고 하여튼 참 재밌는 사람인데. 이제 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사구시 거의 4분의 1은 지금 김 소장 비난이니까. 저는 이분을 약간 환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화내지 않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의사인데 의사가 환자에 대해 가지고 화를 갖다가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참 이분들이 나름대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애국적 일념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는 코인파리한 사람들이 있겠지. 근데 대부분은요 코인파리가 아니고 나름대로 이게 애국적 일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 애정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대표적으로는 공병호 네. TV, 그는 네네. 가세연, 뭐 네네. 그건 코인파리 맞아요. 네, 저는 근데 그렇게 이분은 생각합니다.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코인파리도 하고, 네네. 뭐 물론 뭐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코인은 안 되겠네. 뭐 조회수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2,500밖에 안 나오는데 뭐 코인파리 되겠습니까? 어쨌든 네네. 이분은 줄기차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처음부터 네. 계속 이랬거든요. 이분은 저도 알아요. 예전부터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논리가 기본이 뭐 대명천재 표창장을 위조하여 부정입학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이제 없는데. 김 소장님이 대명천지의 부정선거 어떻게 일어나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니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그걸 이제 일종의 비꼬기 위해서 저기 대명천지 시리즈를 쭉 이렇게 내요. 응용편 3인 7인가까지 갈 거예요 아마. 별수를 다 하는데 그거 전혀 뭐 들을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아니 대명천지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얘기를 예. 제가 이제 그냥 받았는데 어쨌든 저도 이거 조금 뭐 다른 이야기인데 네. 저희들도 대명천지라는 이야기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하는 이유는 네. 이 대명천지라는 게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대째 맥나라 명자의 하늘천지다 이거거든요. 그 뭐냐면 사대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이야기라고. 이게 조선 시대부터 그렇죠. 이게 유행했던 말인데 그렇죠. 예. 이제 뭐 천하라는 말하고 비슷한 건데요, 예. 사실은. 약간 근데 이제 그냥 많이 그런- 쓰죠. 그렇죠. 그냥 일반화돼 있죠. 근데 이제 명자가요, 명나라 명자도 있지만은 발글 명자, 발글 명자. 그런 어떤 이렇게 그 대낮에 예. 뭐 그런 뜻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또 뭐야? 넘어갑시다. 예, 넘어가고 이건 이 시리즈는 넘어가시고 이제 이분이 하는 이제 네. 조금 지나면은 이제 나옵니다. 이것도 뭐 아이고 계속했네. 요부터입니다. 요부터.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얘들 이야기는 이거죠. 아니 이 사회 현실을 한번 그렇게 들어볼까요? 몰라가지고 그냥 이걸 가지고 마치 신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 아닙니까? 난센스. 음흠. 자, 지금 이 현대 디지털 사회는요, 단 한 명, 미디어 A 혼자서도,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영상 하나만 제대로 잘 만들어도 그냥 협성 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사실을 잘 엮어가지고, 이렇게 을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면, 단 한 사람의 능력으로도 수만 명이, 수천 명이 그냥 동시에 다 쏘을 수 있다. 속이 이게 뭐지? 신들의 능력입니까, 이게? 예? 이게 신의 그러니까 능력입니까? 우리나라의 난 속일 의사도 능력도 아닙니다. 없는데. 투표표 시스템 전혀 모르니까 이 정보 딸소리를 하는 기술에 거죠. 그다음에 아, 그래요? 여러 가지 이 정보 기술, 교통 기술, 야, 그다음에 오케이. 어떤 자, 인쇄 기술, 그 이야기거든요. 복제 그런 기술. 얘기고. 예,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표 제한 이제 지원금, 사안표를 보내주는 선거 겁니다. 부정은 제한 지원금 선거 부정이라고 하면서 저 이거는 뭐 지금 이분하고 드러나는 나하고 문제는 생각이 눈을 일치하더만. 감아버립니다. 그다음에 황교안 아예 그냥 씨가 선거 부정이 없다. 본인이 그렇게 재견포 생각하냐. 전까지 본인이 입을 딱 선거 침묵하고 부정을 있던 것이 정해놓으니까 그 문제다라고 시사고시가 하는 것도 아니라 보니까 사실은 일치해요. 이 사람하고 저하고 합치게 돼버린 일치하는 게 거죠. 꽤 여러 개 있어요. 사전 선거는 예. 그냥 뭐 요거까지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것도 황교안 나는 그러니까. 죄인입니다라는 책 가운데 없었다는 거죠. 부정선거 주장이 오케이. 없었다. 같은 동감. 그 재검표를 이상한 투표지를 근거로 부정선거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서 동감한다. 이거는 이것은- 또 얘기하되 이 얘기 좀 다시 좀 할까요? 이거 참 또 해야 그 될까요? 내용이 뭐냐면은 63대 36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 수치를 갖다 이 조작한 거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네. 지난 영상에서 다 어떻게 설명을 했죠. 설명했는데 나올 수 있냐? 또 설명을 해야 되나요? 법칙에 따라갈 수 있냐? 네. 물어볼게요. 큰 수의 법칙을 자, 그리고 큰 수의 법칙이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5천만 명과 비슷하다는 거죠. 이 1,000명이 그냥 뭐 밥 먹는 거라든지 그 말하는 거라든지 뭐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지금 이분이요 이 컨수의 법칙을 갖다 사전 아니잖아요. 투표 집단 네,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도 투표 자기가 집단이 투표하고 싶은 워낙 사람이 크니까 아주 속된 말로 이 본투표 올리는 집단하고 데가 투표이기 같아야 된다. 때문에 요 얘기를 갖다 계속 하고 랜덤하게 있거든요. 투표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는 큰 수의 법칙상 이 투표의 성향이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게 큰 수의 법칙을 벗어났다는 거죠. 이게 기이한 현상이죠.
이분들은 큰수의 법칙을 적용할 때는 적용 안 하고 예? 적용해야 될 때는 적용 안 하는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참 피곤하게. 이거는 똑같이 쓰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머리가 나쁜 사람 이해 못하는 거는 네네. 저희들이 그거는 뭐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뭐 이해를 못합니다. 그거 뭐 이해 못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네네네 좋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뭐 이게 뭐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요. 잠깐만요. 다섯 번째가 뭐지? 이거 또 다섯 번째고 이게 여섯 뭐- 번째가 사정관의 투표. 예, 이건 아까 이제 이거 그 한가지 피해자적 이야기했던 인식 오류다. 이건 거고. 아니다. 예. 자 이거는요 하여튼 좀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검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예. 이거는요. 실제로 해보시면 돼요. 네네. 비대에다가 네. 서명하시고 똑같이 나오는지. 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 설명 잠깐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10만 이야기냐면 명이 동원될 수 없다. 전부 짜고 쳐야 한다고 이렇게 믿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전부 짜고 쳐야 된다. 이제 몇 명만 하면 된다는 이분들 이야기거든요. 생각에는 이 범죄, 이 선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전부 짜고 쳐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프로듀스 101. 이 프로듀스 101 조작을 하려면 그러면 해킹하면 연습생들도 된다는 알고 거죠. 있잖아요. 그 기획사 알고 아니 있잖아요. 외부 잠깐만요. 아니 이분이 뭐냐면 외부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투표한 바꿔치기를 갖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 예컨대 해킹을 해서 숫자를 때려 바꿨다 선관위 서버에. 예컨대 그렇다면 소수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이분들 얘기는 뭐냐면은 부정은 엄청나게 이상한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도대체 이게 몇 군데입니까? 그러다가 다 집어넣으려 그러면은 엄청난 인원이 자. 동원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전에요. 인쇄를 해야 될 거고 그 전에 날라야 될 거고. 그 전에 이 사람이 육군항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 PD에 깨시, 글씨, 뭐 총시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온다 그랬지. 그거 나오는 거는 뭐냐면 선관위 직원들이 음흠. 전부 다 부정선거에 참여했다는 뜻이고 음흠. 우편 음흠. 배달하시는 집배원들도 참여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숫자가 몇 명이에요? 그게 음흠. 소수입니까? 몇천 명이에요. 몇천 명. 음흠. 그러면 6번 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음흠. 6번이 성립하려 그러면 몇천 명이 음흠. 거기에 조작에 부정선거에 네네네. 참여를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네네. 지금만 7번에 와서는 소수면 충분하다?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처음에 이게 숫자 조작 있잖아요. 네. 프로그램 조작이다라고 했을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거는 실무라고 이제 상관없이. 그렇죠. 해킹이 되니까 음흠. 그거는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음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음흠. 개표 상황표라든지 실물 투표지로 다수 개표해서 음흠. 현장에서 발표되는 거로 이게 밝혀지니까 그거 이제 주장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 이제 없지. 해킹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해킹한다 손 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장에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야기하면 소수면 충분하다. 오케이. 해킹으로 만약에 조작이 가능하다면 그건 맞아요. 소수면 돼. 해킹하는 사람은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갖다가 열심히 하시니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만요. 이 8. 국민의힘 다른 국회의원이 침묵하고 온 세상이 나쁜 뭐 3.15 때 온 세상이 침묵했다. 자기들이 이제 소리 치는 거니까. 네네. 3.15 때 온 세상이 침묵했고 어린 고등학생들 이렇게 학생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소리쳤습니까? 아니요. 예? 일부 아니 언제 뭐 모든 사람이 소리쳐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단 한 명이라도 말입니다. 뚜렷한 물증을 가지고 하면은요. 우리는 그 사람 얘기를 1000배, 만배, 100만 배씩 정폭해서 듣고 그 사람을 갖다가 격려하고 성원을 갖다가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물증을 갖고 3.15 때도 말입니다. 이게 물증이 있었기 때문에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그냥 부정선거다 해가지고 물증 없이 떠들어댄 게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사람 네. 이야기에 내가 한마디 더 좀 하자면 네네. 네. 자 부정선거로 피해를 보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죠? 또 당 떨어진 사람들은요. 그렇죠. 엄청나게 후보죠 후보. 후보자는 정말로 그냥 후보자가 후보자와 그 가장 가족과 큰 그 지지자들하고. 그렇잖아요. 음흠. 그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가 가장 큰 피해를 봤는데 그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바보거나 용기가 없거나 성관이 이 어떤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입 닫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사리에 맞지는 않는 주장을 갖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있어봐라. 이건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 사람 이거 설명을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나오네. 한번 잠깐만요. 직접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나. 맞는데 자 그렇게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발이 투표지가 그렇게 봉투 절단기에서 절단되기 때문에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왜 이발이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예? 왜 이렇게 붙어 있죠? 절단돼 가지고 나가버려야 되는데 왜 중간이 붙어 있죠? 예? 양쪽은 잘렸는데 가운데가 왜 붙어 있죠? 자, 이게 설명이 됩니까? 자, 그리고 이 좀 봉투가 들어볼까요? 이미 잘려서 나갔는데 이 봉투가 잘려서 나갔는데 이 투표지는 잘리다가 맙니까? 자, 이거 잠깐 이제 스톱하고요.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이걸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예전 동영상에서 저희들이 그 봉투를 절단을 하고 투표지를 끝내는 동영상을 한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네. 재밌는 이거죠? 예, 그렇죠. 이거 한번 틀어볼까요? 아니 잠깐만 이거 틀기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음흠.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은 지금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면 저희들이 이 방송을 하고 난 뒤에 이 동영상을 올리신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이 목사분이었죠? 생명의 향인가? TV. 그분이 이 동영상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지금은 띄울 수가 없어요. 안 떼요. 이분이 삭제를 해버려가지고 아마 이분이 김 소장하고 저하고 이야기한 그 동영상을 보신 것 같아요. 그거 보시고 자기가 올렸더만은 오히려 이게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그런 동영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삭제하신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들이 그때 동영상을 찍을 때 이분의 동영상을 소개한 영상이 있어서 그걸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이발이 이거죠. 이거죠. 예. 간에 사진 여기서 저런 거 봉투 있죠? 봉투를 잘라내는 장면이 나오죠. 네네네. 그 정상적으로 해보세요. 예,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이 올린 동영상입니다. 저기 윗면에 보시면은 저기 자동 커터기로 해가지고 봉투를 잘라내는 예, 저기 잘라내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그때 당시에도 봉투에 이발이가 있는 거를 보여드린다 그랬어요. 이 동영상이 사실은 봉투에 이발이가 있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엔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을 못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영상을 올려가지고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 영상을 삭제를 해버려가지고 지금 못 보여드려요. 이게 잘리면은 지금 봉투가 잘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절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봉투가 이발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발이가 생긴 장면이 나와요. 네네네. 이게 지금 이 차분하게 설명하시는 이 목사님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이 올린 이렇게 이제 착착착착 이제 잘려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기 자동 커터기로 해가지고 봉투를 잘라내는 게 나오죠. 봉투에 제일 위 제 이제 이때 이야기가 그 봉투 이발이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기 보시면 이발이 같은 계속 경우 저를 보이죠? 계속 이제 보여드리고 아 저건 아니구나. 저건 이발이가 아닌 것 같고요. 위치가 거의 일정하고 보시면은 이제 커팅을 하죠. 네. 위를 잘라내죠. 위를. 네네. 자, 저 위를 잘라낼 때 네네. 투표지가 위쪽으로 밀착되어 있으면은 네네. 그 투표지도 함께 잘립니다. 그럴 수밖에 잘리다 없겠네. 보니까 저는 이발이 투표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지금 봉투도 보면은 이발이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 있잖아요. 이발이가 그때 당시 나오는 그죠? 그 관내 투표 장면을 그때 당시 그 봉투 이발을 보여드리셔야 그래서 되는데. 나오는 겁니다. 저기 이발이. 이거는 뭐 쉽게 설명이 예. 되네. 그리고 지금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네. 지금 그 공병호 씨하고 같이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함께 방송을 하시는 그 바실리아 TV의 있죠. 조슈아가 네. 이것도 이발이 투표지를 자기들이 실제 재현한다고 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걸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거 올려놨죠. 잠깐만요. 예, 그거 잠깐 보세요. 이건가? 이거예요? 이거 말고요. 옵셋 인쇄, 소량, 빳빳한 투표지 만들기, 예, 그거 말고. 모의 투표지. 요거죠. 요겁니까? 아, 요거요. 한번 틀어볼까요? 예,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지금 안녕하세요. 바실라 TV 조슈. 예, 자 어디쯤에서 이 좀 긴데 예, 그 그러니까. 장면이요. 예, 뭐 한 중간쯤 여기 그 정도 한번 놔두면 들어보세요. 펴진다고 하는데 가만히 놔둬보기도 하고. 얘들이 이제 접는 장면이라 이런 게 나오는데 얘들이 이제 지금 이게 비례 투표지라고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48cm인가로 길이를 하고 안쪽에 그 접힌 자국이 지역구 후보 보이고요. 투표지도 만들었어요. 자세하게 만들어서 아까 그 보이는데 이발이 안쪽에 투표지 같은 거 접힌 나오는 거 자국이 만들었지 반대쪽 않습니까? 네네네. 접힌 아, 자국이 그 앞으로 좀 가야 될 것 심하게 같은데. 앞으로? 좀 앞으로. 잠깐만요. 이 전에 그런 좀 설명을 하는데 좀 워낙 길어가지고 이게 거기부터 한번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쭈글쭈글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선관위가 가만히 놔두면 펴진다고 하는데 가만히 놔둬보기도 하고 더 다리 앞쪽으로 움직임도 한번 한번 해보세요. 예. 이발이 투표지 나오는 거 보여준 투표지 묶고 아니 더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닌가? 그러면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투표 용지는 이게 처음에 들어간 거라고 치면, 처음에 들어간 거는 이게 이렇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 한데 뒤쪽에 있나요? 아 뒤쪽으로 쭉 한 거. 무게를 아 거기네 거기 이발이. 자 그래서 거기 붙었어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발이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르는데 뭐 칼날이 묻었든지 아니면 지단 자기들은 이제 이게 인쇄소에서 인쇄할 때 여기 표지 중간쯤에 용지를 보니까 좀 지저분하게 재단을 자르고 할 때 저렇게 이발이가 나온다고 좀 설명하거든요. 지저분하게 이게 자르고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할 때 아예 안 투표지를 자르고 인쇄를 할 했다. 때. 좀 그래서 그때 이제 이발이가 그러면 생긴다는 QR 거죠. 코드를 설명 못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계속 이렇게 해볼게요. 보면은 네. 이것도 웃긴 게 칼로 눌린 자국이 좀 사전 희미하게 투표지가 있어요. 롤지잖아요. 네네. 이렇게 시트지로 해가지고 인쇄를 안 하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은 이거 시트지를 재단하는 장면에서 이발이가 나온다고 저렇게 설명을 해요. 네네네네. 그런데 네. 실제로 롤지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롤지 만드는 거 제가 해놓은 거 있죠. 롤지를 이렇게 눌린 자국이 옵션 아니라 인쇄, 좀 소형 튀어나왔어요, 인쇄. 여기는 또 그렇죠. 이게 반대쪽으로 아, 눌렀으니까 그래요. 지금 그러면 뭡니까? 지금 그 튀어나와야겠죠.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해서 슬리터라고 한번 쳐보세요. 재단목에 있는 슬리터. 잠깐만. 한줄 그게 그냥 아니고 가루 같은 게 카톡에다가 조금씩 혹시 있습니다. 보내지 않으셨나? 이런 식으로 됐다. 이게 바로 잠깐만요. 이제 요거. 예, 그거. 인쇄 후 그거 제작 한번 올려보세요. 정확하게 잠깐만, 스톱. 인쇄 후 그거 한번 올려보세요. 자,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이게 슬리터예요. 이 슬리터가 뭐냐면 원래 대행롤, 뭐 전보롤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보롤을 이는 소행롤을 만드는 장치예요. 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칼날이 들어갑니다. 중간중간에. 네네. 그러면 저쪽에서는 풀리고 이쪽엔 감죠. 네. 리와인딩이 됩니다. 네네. 이쪽이 리와인딩 되면서 이런 식으로 소행롤을 만듭니다. 롤지를요. 네네. 이걸 가지고 납품을 한 거거든요. 네네네. 제작이 전원식으로 됩니다. 롤지가. 네네. 전원식으로 시트를 뭐 재단하거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전투표지는 이런 거거든요. 네네. 여기 보시면은 네. 원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칼날이 해가지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감겨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문용어로 보면 이거 싱글 드럼 와이어라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롤지가 만들어지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트로 해가지고 뭐 재단하면 이렇게 임의로 지금 막 만들어요. 이렇게 요거 말이죠. 그렇지 이발이를 만들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지금 사전투표지가 저렇게 만들어지나요?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크기가 다르다 뿐이지 크기는 중요한 건 또 아니죠. 웃긴 건 설명 똑같은 끝까지 좀 증상입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이쪽도 좀 찢어졌거든요. 실제 그 투표지 이발이도 이쪽은 좀 찢어졌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뜯어져 겁니다. 나온 실제로 거죠. 저렇게 나온 게 그러니까 아니고.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양쪽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양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양쪽으로 나오죠? 양쪽으로 이렇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이쪽만 나오지 않습니까? 가운데 쪽에 그러니까 양쪽에 이발이가 나온 게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없어요. 네. 이제 자기들 양쪽 나온 거 보여줬습니까? 이발이 나온 거. 위쪽으로만 절단되니까 양쪽으로 절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한쪽만 나옵니다. 네. 이발이는 한쪽만 나와요. 네네. 자기들이 보여준 건 전부 한쪽만 이발이만 보여줬어요. 그런데 무슨 양쪽이 나오는 이발이를 보여줬다고 저렇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우연찮게 이게 기계가 좋으면 이게 잘 안 나온다면서요? 색깔로는 안 나오고, 네. 지금 재단목 옆에서 이제 떠드는 갈 사람은 때가 좀 인쇄 됐을 때, 전문가라는 갈 때가 좀 사람이겠지? 됐을 때 이렇게 인쇄 나오는데 전문가요? 이렇게 딱 이게 나와줘가지고 요 밑에도 있네요. 밑에도 두 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를 이게 보시면은 정확하게
연수구 때 나온 이발과 저런 분이 동일하다. 인제에서 일하시면은 저는 이발이 만들어내면 네, 똑같은 아마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거다. 사장님이 가만히 이렇게 있을까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투에서는 자. 공투 자를 때는 이렇게 절대 나오질 않습니다. 네, 네, 이걸 좀 봐주시고요. 네, 그래서 다음에 이 그 투표 용지들 실질적으로 접고 한번 이제 간추려 보는 그 과정을 다음에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 사람 시청해 주셔서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여기 안 나오는데 주셨습니다. 앞에 나오는데 이 사람 잠깐만 너무 스탑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네네. 말씀해 주시죠. 여기 이발이 투표지가 나오는데 네. 이제 절단이 되잖아요. 네네. 절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음흠. 여백이 똑같더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음흠. 이상하죠. 양쪽이 절단이 됐으면 양쪽 여백이 똑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발이 투표지라고 찍어서 올린 거 보면 양쪽이 똑같지가 않아요. 잘린 만큼 한쪽 여백이 작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들은 음흠. 잘린 만큼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백이 똑같다는 소리를 내요. 왜? 실물 투표지에는 잘린 만큼 여백이 한쪽은 줄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백이 양쪽 여백이 똑같은 게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없어요. 그리고 아니 뭐든지 이제 그 범행을 재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현장 검증을 그래서 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저쪽은 저런 식으로 인쇄를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인쇄를 했다는 예, 얘기죠, 예, 그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저기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 또는 더불어시민당 후보한테 그 기표를 한 거를 찍고 예. 또 이제 뭐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또 이렇게 그 미통당 것도 미통당이나 찍고, 미래한국당 것도 적당하게 예. 찍고 찍어가지고 다 통째로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아니 저런 식으로 인쇄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자, QR코드가 QR코드가 문제죠. 되는데 자, 왜 QR코드가 문제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여기 이제 이게 인쇄 완전 정보지 옵시드 인쇄입니다. 네네. 자, 이게 지금 음흠. 인쇄소에서 하는 그 옵셋 인쇄입니다. 네네. 옵셋 인쇄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밑으로 내려보세요. 옵셋 인쇄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종이 시작. 제일 위에 이제 판통이 있죠. 네네네. 그다음 블랑켓이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빨갛게 종이. 나온 게 종이 원재가 가는 거예요. 음. 밑에 이거는 그냥 그 앞놀이에요. 네네네. 그냥 롤을 이제 밀착시켜 가지고 통과시키는 롤인데 인쇄가 어떻게 되냐면 이 판통이라는 게 음흠. 뭐냐면 여기에 네네. 이렇게 이제 블랑켓에서 전사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요거에 하나가 요거예요. 네. 각각 있습니다. 이게 네네. 1도, 2도, 좋습니다. 3도, 4도 각각의 이제 네네. 링크가 있는 거고요. 네네네. 이 판통이 뭐냐면 네. 인쇄 그러니까 투표지의 그 이름, 네네. 후보 이름, 칸 이런 것들이 이제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잉크가 전사돼서 블랑켓으로 넘어가면 음흠. 전사된 그 행태가 음흠. 여기 종이에 다시 이전되면서 그렇죠, 인쇄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여기 제일 먼저가 빨간색이면 빨간색 잉크가 묻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면 노란 거 묻고 이렇게 순서를 그렇죠,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도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 이 판통에 음흠. 아예 그 투표지에 원행이 음흠. 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있죠. 그 판으로 돼 있다는 건 뭐냐면 그 판에는 QR 코드가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QR 코드 하나만 들어가면 그 하나의 QR 코드만 계속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판통을 갈지 않는 한 그렇죠. 다른 QR 코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원리상 절대 QR 코드를 일련 번호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 인쇄할 수 없는 구조가 옵셋 인쇄입니다. 자, 요 얘기를 하니까요. 예. 이제 디지털 인쇄가 가능하지 않냐. 그렇죠. 이제 넘어가죠. 여기 이제 인쇄소에서 인쇄하면은 음흠. QR 코드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이제 옵셋 인쇄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피해 가려고 그러니까 일일이 그러면 QR 코드를 인쇄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이제 디지털 인쇄기로 가요. 자, 디지털 인쇄기로 요겁니까? 보면 예, 그렇죠. 디지털 인쇄하고 이거 차이를 보시면 자, 여기 설명이 잘 돼서 밑으로 한번 보세요. 자, 더 내려보세요. 자, 디지털 인쇄 있죠? 이게 설명이 되는 거 보시면 네네. 보세요. 소량 인쇄에 적합한 디지털 인쇄기. 프린터와 작동 원리가 똑같다 그러죠. 네네. 우리가 보는 그 칼라 프린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실에서는 그거를 대형화시켜 놓은 게 디지털 프린터예요. 여기 보시면 그 이렇지 않습니까? 네네. 나와 있죠, 이게. 네네. 이게 이제 디지털 프린터예요.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칼라 프린트랑 똑같습니다. 네네 그렇겠죠. 사무실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밑으로 보세요. 밑으로 보면 옵셋 인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십시오. 옵셋 잉크는 자 보세요. 아까 설명한 대로 아까 공판에 정사에 종이에 찍는다 그랬죠. 네네네. 이 공판이라는 게 이제 아까 그 블랑켓이에요. 네네. 블랑켓이고 동판에서 블랑켓을 가서 종이에 전사되는 이런 형식이란 말이죠. 네네네. 예, 완전히 인쇄 방식이 달라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옵셋 인쇄에서는 QR 코드를 못 찍으니까 네. 그 다음에 디지털 인쇄로 이제 넘어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되니까 모순이 생기는 게 이 대량 인쇄를 했다 요렇게 했다 그러면은 QR 코드를 설명을 못하고 딱 그럼 요렇게를 하면은요 이제 일일이 이제 그러면 프린트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엄청나는 어떤 시간이 들겠죠, 그죠? 그렇죠. QR 코드 일일이 바꿔야 되니까. 뭐 이것도 뭐 수십 수백만 장을 갖다가 찍어야 되니까 예, 엄청난 예, 시간이 들 거고요. 예. 그러면은 범행에 이제 그 들리는 시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돈이 많이 되겠죠, 예, 그죠? 예. 여러 군데 한 군데서 할 수 없는 양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거기에 기표가 돼 있는데 그 기표는 인쇄를 갖다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일일이 또 사람이 찍어야 될 거 아니요? 아 그런데 인주를 갖다가. 그 사전 투표지는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전 투표지는 그 투표 관리한 도장이 네네. 인쇄돼서 나와요. 아, 야, 그런 거 아니 이제 사전 제 얘기는 기표, 막 기표. 기표는 그렇죠. 기표는 일일이 해야죠. 기표도 그러면은 사람이 그러면은 어째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일일이 다 찍어야 그 인쇄할 수 없는 거니까. 예. 그럼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원되겠지. 시간도 걸리겠지. 그렇죠. 당연히 그래요. 그러니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다 이게 지금 이 모순인데. 아이고 또. 또 이제 그 사람 그 네. 미디어 A로 다시 넘어가시죠. 그 사람 또 무슨 헛소리 하는지 한번 볼게요. 또 이발이 얘기고요. 예. 어. 자 이거 이야기거든요. 자 이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건 얘기했는데. 자, 제가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할게요. 빳빳한 투표지 이따 이야기하고요. 이야기일 예. 자, 방송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은 그냥 황교안 그렇게 좋아요하는 그 채널에 가셔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그렇게 댓글 다시고 방송 내용하고 좀 이렇게 너무 상관없이 자꾸 이렇게 엉뚱한 댓글 다시는 분들은 좀 자제. 이 정도는 복원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복원이 되지만 이렇게 꺾여버리면 이렇게 접어버리면 안 이렇게 접어버린 상태가 돼버리면 복원이 안 된다. 저희들이 설명할까요? 이게 저 사람 이야기는 뭐냐면 꺾이면은 복원이 안 된다. 안 돼요. 완전히 그치. 보면 누가 뭐 꺾인 것이 누가 복원된다고. 꺾인 거 복원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한 적 있어요? 저희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일 투표일 경우 네. 간내 사전 투표나 당일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을 때 네네네. 이게 혹시 인주가 반대편에 묻을까 걱정이 돼서 네네. 완전히 접지를 않고 말아서 그렇지. 그냥 넣어요. 저는 다 투표 완전히 그렇게 접는 했어요. 거예요. 아니 묻으면은 못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일부러. 그래 접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러니까 개표할 때 당첨번호 접힌 것도 나오고 네. 빳빳하게 된 것도 나오고 네네. 그러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설명한 건 뭐냐면 네네. 관내 사전 투표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빳빳한 행태로 나온다고 설명을 했어요. 네네. 그건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안 접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그래서 아예 안 접기 때문에 관내 사전 투표지는 빳빳한 행태로 나온다고 이야기했지 꺾였는데 네네. 그게 복원돼서 빳빳하게 나왔다고 한 적이 없어요. 네네네. 종이는 꺾이면은 복원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행상복원 누가 그 행상복원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없고요. 저희들이 청와문화상가 그 롤지 그 네. 보여드리면서 한 거는 네네. 거기도 어떻게 돼 있냐면 그게 꺾여 있는 형태가 안 되고 롤지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출력돼서 나올 때는 약간 빳빳한 형태가 아니라 약간 굽어서 나와요. 네네네. 굽어서 나온 게 나중에는 빳빳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네네네. 꺾인 게 아니고 접힌 게 아니고 네. 그걸 설명을 하는데 무슨 접은 걸 가지고 복원이 되냐 안 되냐 이야기를 하시나요? 개표를 하면은 완전히 접힌 거 있고 빳빳하게 나온 것도 있고 일부 뭐 심하게 접지 않은 경우는 심하게 접지 않은 행태는 또 나오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희들이 빳빳하게 나온 거는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빳빳한 행태로 지역구 후보 투표
투표지 중에는 네. 그런 게 많다고 설명했던 거예요.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참 자 넘어갑시다. 그다음. 또 이 11번이 있었나? 계속 있어요. 붙어 있는 게 이것도 좀 한번 해보세요. 흉기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세현이 동영상을 삭제했다. 삭제를 했다. 그러니까 그 방송분의 내용을 삭제를 해버렸다. 그리고 2번 표가 있어서 자가당착이다. 이 붙어있는 투표지에 2번 표도 있더라. 민경욱 표도 있더라. 뭐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적당히 섞었단 얘기지. 이거 뭐 이제 뭔 끝까지 안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붙어있는 투표지. 그런데 자, 이번에 6.28 재검표 때 붙어있는 투표지는 잘 들으세요. 이미 한 차례 개표된 투표지 재개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붙었던 거 그래 이 붙었다 칩시다. 그러니까 뭐 관악사전 봉투지 접착제가 붙었다 칩시다. 붙었다 치는데 자 그러면 아니 이미 한 차례 개표하면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또 도로 또 붙었을까요? 아니 접착제가 도로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다 붙였을까요 다시? 자, 일단 자, 아, 이미 한 차례 개표된 투표지고 재 말씀하시죠. 이분은 네. 포스트잇 같은 거 안 써보신 분이네 보니까. 포스트잇 한번 뗐다가 또 붙이면 안 붙나요? 자, 투표지에 스티키한 물질, 그러니까 글루나 화멜트나 뭐 어떤 접착제 성질이 묻어 있다 그러면 그거 개표원들이 싹 닦아냅니까? 한 번 붙어 있으면 그냥 붙어 있어요, 그 물질이. 네네. 그게 조그만한 그 스티키한 거 있다 그러면 네네. 이게 종이기 때문에 네네. 살짝 지금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표할 당시는 다 띄죠, 당연히. 하나하나 일일이 개표를 해야 되니까. 네네. 띄어졌다가 거기에 묻어있던 스티키 물질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합치게 되면 당연히 아래 윗장이 붙게 되는 거죠. 그 원치 않은 거죠. 이 아이고. 사람 포스트잇도 안 써본 사람이에요. 뭐 저기 밥풀 가지고 뭐 이렇게 풀을 써보셨나? 그럼 뭐 풀 말라버리긴 하지. 자 잠깐만요. 또 12번이 뭐 있나? 자, 12번 이거요. 일장 예, 일장 이건 뭐 투표. 말이 필요 없겠네. 아, 이 사람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다 찍는다. 네네. 예. 물론 그 원칙적으로는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때 설명할 때는 공무원이라든지 알바생도 찍는 경우 있다고 설명하고 네네.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은 네네. 그는 투표소가 나온다. 그는 네네. 투표지가 나온다. 이렇게 네네. 설명했는데 이분 이야기는 투표 관리관이 다 찍기 때문에 네네. 그는 그 도장이 나올 수 없다. 음흠. 일장기 투표지가 나올 수 없다. 그런 설명이거든요. 참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런데 참. 이 투표관리관이 선관위 직원이 아니에요. 투표관리는 어떻게 임명을 하느냐면 공무원이나 교직원 중에 한 사람을 그 투표소의 네네. 투표관리관은 임명을 합니다. 네네. 이 사람은 선관위 위원이 직원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평소 때는 그 선거에 관련해 가지고 네. 기본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투표 관리관은 그때만 임명을 받아서 그 투표소를 관리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없으면 또 투표 업무를 하시는 다른 분이 또 이게 도장을 찍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만년 도장이 익숙지 않은 기존 도장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무의식적으로 그냥 인주를 묻혀 찍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나보고 해라 그래도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리고 투표 관리관이라 하더라도 막 찍다 보면은 좀 그렇게 문드러질 수도 예. 있는 건데. 그리고 근데 문제는 문드러졌다는 아니 어쨌든 저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그러면은 놈이 나쁜 놈들이 찍었다 요런 얘기인데 네. 참 그 나쁜 이게 그 나쁜 놈들은 또 왜 그런 그리고 나쁜 짓 하면 그런 거는 더 간단한 거는 더 완벽한데. 예, 이 사람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조사가는 사람들은 멍청하다 그랬다가 다음에는 어떻게 조사가는 사람들이 그는 그 세심한 거를 생각도 안 하고 했겠느냐고 또 그는 반대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경우는 멍청한 놈, 어떤 경우는 야, 그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했을 거라고 또 주장하기도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놔둡시다. 아이고. 이게 일장기 투표지 예.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배치 투표지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인쇄에 대해서 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쇄를 할 때 보통은 4도 칼라 인쇄를 하죠. 칼라 인쇄. 그 다음에 1도 인쇄하면 검정색만 보통 인쇄하는 거 1도 인쇄라고 하죠. 자, 그런데
배출입 투표지 인쇄로 하게 되면 이런 게 나올 수 없다고 막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빨간색하고 검정색만 필요하니까 2도 인쇄니까 파란색이 나올 수 없다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소는 이렇게 인쇄는 QR코드를 다 다른 번호를 못 맞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김대호 이 사회 디자인 연구소 소장님은 아직도 지금 쌍팔년도 살고 있나 봐요. 아직도 80년대 그냥 노동운동 하고 계시는지. 아니 지금 2021년입니다. 그래요. 인쇄와 프린트 이 둘 사이의 개념 차이가 이미 없어졌다. 인쇄와 프린트가 그래. 아예 기술 발전으로 아예 없다. 예? 이게 인쇄인지 이게 프린트인지 알 수가 없다.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쇄 기술에 대한 이해가 뭘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인쇄인지 이게 이제 프린트인지. 앞에서 시범할 때는 보통 인쇄였는데 옵셋 인쇄였는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프린트로 바꿨네. 잠깐 제가 SBS 방송 마지막에 올려준 자료 있을까요? 네,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인쇄 작업이 오늘부터 이제 어떻게 하죠? 저게 이제 후보들이 워낙 많아서 용지 길이가 30cm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대선에서 이번 정선이 아니고 제 샷을 훨씬 자유롭게 찍을 수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인쇄하고 있어요? 인쇄기에서 찍혀나온 이 종이가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입니다. 자, 저거는 이제 지역구 정선 같으면 이제 그 단일 투표지 이제 인쇄하는 거죠.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깁니다. 용지 인쇄 전에 그러니까 범행은 옵셋으로 한 게 아니고 수백만 장을 일일이 디지털 프린트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니야. 후보자 사퇴 공고문을 투표소마다 게시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제 저런 식으로 하죠. 인쇄를 디지털 인쇄 기술 안 합니다. 당신들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인쇄서 인쇄한다 그랬죠. 인쇄서 인쇄한 게 딱 저렇게 하는 거예요. 사전투표는 전국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실시되는데 신분증만 있으면 그게 반박당하니까 지금 디지털 인쇄기로 이제 조작을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네. 자, 뭐 이건 넘어가세요. 저렇게 이제 인쇄한다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손이 불편한 장애인은 손목 부착형 마우스피스형 누굴 투표 그래요? 용구를 투표 사무원의 도움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그거는 투표기 예, 삭제됐다. 인증샷 일단 줄이시고 이걸 자. 하자. 자, 이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 뭐라 그러는지. 구분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아주 고급 그러니까 비싼 옵셋 인쇄기들은, 인쇄하고 지금 예, 디지털 인쇄기들은, 인쇄나 우리 예, 이게 프린트처럼 칼라 동작을 하고 프린트하고 있고요. 이거를 그다음에 아주 고급의 그걸 프린트들은 구분하지는 못해요. 똑같은 인쇄 그러니까 방식으로. 디지털 프린터라는 거는 자, 저번에도 그러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인쇄와 프린트 개념 그러니까 차이가 이미 없다. 예? 제가 이렇게 제품 설명을 소량, 드려도 누가 납품종을 못하면 할수 없어요. 인지를 할 그냥. 때 디지털 프린터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디지털 프린터는 프린터 비용이 훨씬 비싸요. 옵셋보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 뭐 개념이 없다느니 뭐 차이가 없다느니. 그리고 있다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그때마다 기표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 디지털 인쇄기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디지털 저 프린트가 칼라 프린터에 대행하라고요. 원리가 똑같아요. 만약 디지털 그 프린터로 인쇄해서 조작이 가능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전 투표소에서 칼라 프린터도 그렇게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저 사람 주장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옵셋 인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조작해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또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디지털로 갔잖아요. 그럼 디지털로 프린터를 하면은 네. 사전 투표소 칼라 프린터랑 똑같다니까요. 그럼 당신들 주장이라 그러면 사전 투표소에서 칼라 프린터에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으로 나왔다는 뜻이란 이야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계속 한번 가보세요. 야, 이거 중첩 인쇄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프린트로 중첩 인쇄된다? 헛소리라는 거죠, 헛소리를. 예? 제가 15초 만에 그 15초 만에 바보 되는 영상이라고 제가 뭐 하나 15초짜리 만들었잖아요. 하태경 15초 만에 바보 되는 영상. 그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내가 되는지. 오늘 너 바보 잘려 만들어줄게. 인쇄가 끝나면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배출을 해버리는데 뭘 중첩 인쇄가 됩니까? 절단하는 자, 과정이 프로세스가 이 정도 이미 할까요? 발생해버리면 자, 세우고요. 배출 과정이 아까 SBS 그 뉴스 있죠? 네네. 그거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예. 나 이거 아예 삭제해버렸나? 잠깐만요. 다시 그래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또
그 장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전 이건가요? 이 장면? 투표지가 나오는 이 롤. 장면이 있는데 롤에서 이게 투표지가 출력되는 이 장면이 있거든요. 이게 투표용지는 현장 아니 바로 가버렸네. 한 이쯤 했는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그냥 한번 보시죠. 투표용지는 5월 9일 선거일에 사용됩니다. 이거는 이제 5월 4일과 당일 5일 실시되는 투표지고. 대선 첫 사전 투표용지는 바로 현장에서 직접 넘어간다? 인쇄됩니다. 그 장면이 안 나오지? 사전 투표는 그게 전국 어떤 장면이냐면 4,507 예, 말씀하시죠. 예, 말씀을 드릴게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이게 어디든 지금 사전 투표소에서 장애인을 이제 위한 사전 투표지가 인쇄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롤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네네. 이게 이제 세팅이 돼 있어요. 네네. 길이가 네. 일정 길이가 되면은 이제 커팅이 되게 돼 있죠. 네네. 만약에 15cm면 15cm 잘리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롤즈가 이렇게 출력돼서 나오는 그 장면을 보시면 음흠. 이게 스무스하게 쫙 나오는 게 아니라 네네. 달락달락 탁탁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장면이 그 장면이요.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장면이 없는데. 그 장면도 제가 봤거든요. 아, 여기서 이거는 보통 옵셋 아, 인쇄 장면이 아니에요. 옵셋 인쇄 장면이고. 투표용지는 5월 아니 그거 9일 선거일에 앞으로 한번 사용됩니다. 가보실래요? 더. 또 하나 이번 대선에선 투표 인증샷을 훨씬 자유롭 형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끝까지 한번 보시죠. 여기 있어요. 근데 제가 인쇄기에서 봐서 나오는 제가 이 이거를 종이가 이번 이걸로 대통령 이제 네네. 선거 올려달라고 투표용지입니다. 당초 후보 15명이 등록해 투표 용지 길이는 28.5cm,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깁니다. 용지 인쇄 전에 사퇴한 남재준, 김정선 두 후보 이름 옆엔 사퇴라고 표기됐습니다. 네.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에 사퇴하시게 없네. 되면 자, 후보자 사퇴 그냥 설명으로 공고문을 대신 투표소마다 합시다. 게시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자, 됐고요. 예,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대로 그게 투표지가 출력돼서 나올 때 네네. 이렇게 이제 스무스하게 이렇게 쫙 출력되는 게 아니라 약간 덜컹거린다는 느낌으로 네, 예. 이렇게 이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인쇄가 일단 지역구 후보 투표지가 먼저 나온단 말이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가 나오는데 네네네. 그럼 지역구 후보 투표지가 인쇄돼서 나올 때 네. 완전히 다 빠져나오면 되는데 네. 순간적으로 이게 그 롤 투표지가 말리지 않습니까? 네네. 약간 걸릴 듯한 그런 느낌이 있으면 네. 여기가 완전히 못 빠져나와요. 네네. 그런데 인쇄는 다 됐죠. 네네. 지역구 후보 투표지는. 네네.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인쇄가 비례 후보 투표지를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전체적으로. 그럼 걸린 상태에서 인쇄가 되다 보니까 네. 다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네네. 커팅이 안 된 상태에 있는데 그게 중복돼서 나오면은 그러다가 이제 출력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계속 출력돼서 나오는데 15cm가 다 차면 이제 커팅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지역구 후보 투표지 말단에는 비례대표 후보지 앞단의 일부가 인쇄돼서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걸리면서. 이것도 한번 참 시연을 하면은 예. 될 텐데.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들 네. 보고 이거를 자꾸 시연을 해가지고 보여달라 그러는데 거꾸로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나온 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일단은 그럼 인쇄에서 나온다 그러면 인쇄소에서 한번 해보시고 디지털 프린터에서 나온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그럼 시트로 해보시고 롤즈도 해보시고 다 해보시고 만약에 롤즈로 해서 그렇게 게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사전투표소의 칼라 프린터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원리가 똑같으니까. 네네. 당신들 이야기하는 건 당신들이 다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는 거거든. 이게 참. 그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만들어 보시라니까.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이건 제 이야기인데 이건 뭐 그냥 이게 제가 이제 민경욱의 경자에 딱 그냥 이 빨갛게 사람들이 돼. 뭐 말을 좀 오해를 하던데 음흠. 민경욱의 경자의 이영이 음흠. 빨간색으로 나온 투표지가 있다고 주장하길래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음흠. 저거는 프린터의 오작동이다. 음흠. 그러니까 입력이 될 때 영자만 빨간색으로 인쇄하게 만약에 명령이 돼 있다 그러면 그럼 동그란 거는 그냥 빨간 거로 나와요. 제가 저때 그 빨간색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줄 자체, 칸 자체가 빨간색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네네네. 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잉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빨간색 잉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파란색이라든지 다른 잉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까만
줄이 나와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나왔던 네네. 걸 설명했는데 네. 이 사람은 이 민경욱 이영자하고 이 빨간색하고 칸 줄의 빨간색하고 막 혼돈해서 설명을 해요. 네. 아휴, 갑시다. 또 한번 그다음에 보세요. 또 또 16번이 뭐가 있나? 16번. 종이 무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이거는 지가 전문가라고 그다음에 종이 낚이는데 무게는 무게 증가는 제가 수분이다 의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종이 무게가 증가했는데 수분이다. 100g 모조지인데 150g 모조지처럼 무겁더라. 아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거? 목욕탕에서 보관했습니까? 목욕탕에서? 예? 목욕탕에서 그만할까요? 보관 안 했습니다. 제 끝까지 예? 안 들어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모조지가 수분을 잘 흡수 안 하도록 표면 처리가 되어 있고요. 수분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예? 수분의 영향이 거의 없다. 우리 그딴 식으로 종이 만들면요. 지금 제 집에도 이렇게 종이 놔둬도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 왜? 일반 가정 환경에서 그냥 일반 보관 환경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수분이란 게 목욕탕이 아닌 다음에야 그 영향이 거의 없다. 예. 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 제가 저 이야기 들으면 이 종이 전문가신데. 이게 뭐 제가 음. 제 지분에는 뭐 제가 뭐 대학 때 공부는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은 음흠. 그쪽에 전공도 했고 네네네. 학문적으로 뭐 깊이는 모르지만은 네네. 나름대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네. 또 제 지분에 지금 30년을 훨씬 넘게 네네.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 네. 제 앞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예가 없죠. 저번에도 설명드렸대요. 네네. 종이는 네. 출고 시점에는 출고 기준의 그 수분 함량이 있어요. 네네. 그게 뭐 신문용지 같은 경우는 평상시는 한 8%, 네. 여름철 같은 경우는 8.5%, 네. 지금 모조지 같은 경우는 5 내지 7% 정도의 수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고를 시켜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철에는 뭐 수분이 많고 뭐 겨울철에는 좀 그 습도가 네네. 낮기는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뭐 많게는 18%의 그 수분이 네네. 수분을 흡수를 하게 돼요. 네네. 그래서 그게 뭐 직접 재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 사람은 똑같다 그러는데 실제로 재보면 음흠. 중량이 약간 늘어요. 종이가 흡수를 하기 때문에. 한 장 갖고는 잘 예. 모를까요? 뭐 예. 설사 목욕탕에 집어넣어도 뭐 한 장, 뭐 종이 한 장 무게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지회사가 이제 그 웨이스트 페이퍼 폐지를 네. 이제 재활용을 하는데 으흠. 재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지를 써요. 웨이스트 네네. 페이퍼 쓰는데 그때 검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수분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12%입니다. 그게 뭐냐면 네. 기근 상태의 그 흡습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뭐냐면 그 대기 상태에 평행되는 수분이 12%를 보기 때문에 12%를 기준을 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좀 높은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12%를 하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도 12%를 검수 기준으로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이상을 오버를 하게 되면 그만큼 감량을 하게 되는 네네.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에 그렇게 종이를 냅두면 음흠. 그 정도의 수분을 흡수한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종이를 흡수를 합니다. 종이는 진수성이에요. 이 사람은 뭐 종이를 음흠. 그렇게 이제 뭐 흡수 안 하게 처리를 한다 그러는데 맞아요. 처리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하냐면 제지회사에서 그런 용도를 요구하는 수요처가 있어요. 음흠. 그러면 사이즈 처리를 한다든지 음흠. 아니면 표면에 어떤 코팅 처리를 한다든지 네네. 뭐 심지어는 이 그거 수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다가 피 라미네이팅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차단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종이 성질 자체가 흡습을 하는 성질 때문에 그런 식의 조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모조지는요 사이즈 처리를 안 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전문 용어로는 칼렌더링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림질 같은 그런 것도 안 합니다. 다림질을 하게 되면 조금 수분에 좀 강해요. 그런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내보냅니다. 그래서 흡습을 잘합니다. 흡습을 제일 잘하는 종이 뭐예요? 화장지잖아요, 그죠? 이게 벌키한 이런 종이들은 흡습을 잘합니다. 신문도 보세요. 흡수 잘해요, 종이요. 네네. 예. 그런 식으로 수분 흡습이 항상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중량이 약간 늘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100g짜리 평량의 종이가 150g 된다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저는 100g짜리 종이가 한 뭐 107g 정도 평량이 된다고 이야기했지. 수분을 흡수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저 사람은 제가 150g으로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종이 자체를 몰라요. 네네. 그만합시다. 예. 아이고.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건 더 골 때립니다. 않습니다. 예? 투표지 봉인할 때는 직계표를 넣을 수가 없다. 투표지만 집어넣는다. 아니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알겠습니까? 풀이 뭐 살아서 그냥 또 모서리만 또 붙입니까? 이거 조금 앞에 아니, 했으면 이렇게- 조금 더 는 노란 접착제가 붙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야기. 노란 점표, 그러니까 이 직계표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노란색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본드가 칠해져 그거는 있었는데 인정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뜯으면 이 노란 그 본드가 이렇게 뜯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 본드가 여기 남아 있어요. 이쪽에 남아 있고, 이 한 장 낱장은 직계표는 낱장을 뜯으면 거기에는 노란 접착제가 붙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란 접착제가 붙어 있으면 떼죠. 당연히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투표지 봉인을 할 때 직계표까지 그만할까요? 넣지 제가 않습니다. 하나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이 사람 이야기 모순이 뭐가 있냐면, 직계표가 있다는 거 인정하죠, 현장에. 예, 예. 그 다음에 직계표 옆면에 이제 이렇게 접착제가 붙어 있다, 노란 접착제가 붙어 있다 인정했죠. 그래서 직계표 떼낼 때 이 사람 이야기는 뭐냐면, 노란 부분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직계표를 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직계표 떼면 그렇게 떼집니까? 노란 것만 남아있고, 야, 노란 접착제만 이렇게 서 있으니까 다 띄고 나면? 그게 순간적으로 그 직계점표 한 장에 붙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그 노란 실같이 그렇게 생겨서 흩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뭔 자가당착에 빠졌냐면,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투표지를 직계표처럼 저런 식으로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하나하나 조작해서 만들고 띄어서 넣었다 그랬거든요. 똑같이. 그러면 거기도 이제 노란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네네. 그럼 그 노란 접착제는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현장에서 그럼 그 노란실이 어디 갔겠어요. 그거를 물론 개표 사무원들이 이거는 별도로 해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보통 보면 바쁘니까 그냥 띄고 그냥 그게 붙었는지 마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투표지 위에다 이렇게 올려요. 네네. 그런 것들이 한두 개 나오면 그런 식으로 노란 접착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도 직계표 형태라고 뜯었다며요. 그렇게 넣었다며. 그래 놓고는 저거는 뭐 그렇게 안 되고 자기 거는 그렇게 되고 그런가요? 저거?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외부에서 이렇게 그 인쇄를 해서 집어넣었다. 부정급 투표함 바꿔주겠다. 이런 건데 참 아니 이런 것들은 참 외부에서 인쇄해가지고 말입니다. 집어넣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아니 자기들이 그러면은 범행을 재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저거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 시나리오 써오라고 하면 못 써오잖아요. 아이고 그만. 한 장 쓰다가 아마 못 쓸 겁니다. 자 망점 뭐 이거- 이거. 확인해야지. 자 보세요. 대법원이 먼저 촬영했다고요. 대법원이 촬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촬영을 했어야 된다고요. 이제 망점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19번째입니다. 잠깐만. 예. 자, 망점. 망점 이야기를 제가 할 때 재검표 현장 자체가 사법행위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참관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대법원 사람들 말고는 그다음 대법원의 어떤 지휘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투표지에 손을 못 대요. 손을 대면 위법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촬영을 한다거나 이거는 다 못하게 합니다. 재판이기 때문에. 네네네. 왜 그러냐면 그런 행위 자체가 한 일방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재판이란 공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이 일반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네. 똑같이 그렇게 손을 못 대게 해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망점이 차이 난다고 해가지고 막 올렸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 당신들 직접 찍은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는 직접 찍었다는 소리는 못 해요. 네네. 그 대법원을 촬영했다. 네네. 이렇게만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그럼 당신들이 그 망점 차이 있다고 해가지고 올린 그 사진들 그거 뭐예요? 너 당신들 그 조작했다는 거 아니야? 너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냐고. 자기들이 본 것을 갖다가 본 것을 재현했다고 재구성을 하는데. 했다는 그래서 제가 직접 한 거를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그럼 직접 한 거 보여달라 그러니까 대부분한테 이제 책임을 물은 네네. 거죠, 저렇게. 또 촬영 못하게 했다. 또 촬영 못하게 한 거 갖고 또 무슨 그게 또 무슨 숨기는 자가 비밀이다 자꾸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삭제 부분 있잖아요. 예. 예,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아니 그냥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아이고 시간도 지금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사람들 이 사람 이야기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승관이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USB에다가 복사했다가 노트북에 있는 이미지 파일은 삭제한다고. 네네. 그게 원칙이고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고.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원본이라는 이야기는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파일이거든요. 그걸 달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그렇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복사해 놓은 USB에 있는 이미지 파일이 실제로 그러면 노트북에 있는 거 같은 거냐? 이 사람 뭐 해시값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훼손이 됐거나 조작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 이야기대로 해시값 같은 거 다 하면은 조작된지 아닌지 다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USB에 담긴 그거는 원본으로 다 인정을 해요. 네. 사본이지만은 네네. 그걸 대부분에 제출한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이 사람 이야기는 뭐냐면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직접 들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제 노트북을 다 갖고 갈 수 없는 거 아니냐, 제출할 수 없는 그렇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왜 안 되냐 그래요. 또 그러면 그걸 뭐 포렌식을 해서 갖고 가니 완전 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관위 규정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식으로 이미지 파일을 관리하는 거를 몰라요. 모르면서 뭐 지가 아는 포렌식 이야기하고 막 해시값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좀 기가 차가지고 아휴 이것도 저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설명을 했는데도 앞에서. 저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그런 설명을 했죠. 이게 트집 잡는 거죠. 네네. 예, 트집 잡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하여튼 좀 이런 거 좀 빨리 좀 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예. 좋겠는데 근데 이거 말고 아까 바실리아가 그 빳빳한 투표지 그거 자기들 실험한 거 보세요. 바빠단 투표지 요거? 예, 예. 이것도 처음부터? 이 사람들 참 뭐 돈 쓸 데가 없는 모양이죠. 실험한다고 직접 한 10,000장 정도의 이게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저렇게 접어서 막 넣어요. 투표함에다가.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착착착 접어 넣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완전히 접지 않고 이렇게 말아서 넣는 경우는 저렇게 원행대로 이렇게 빳빳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당일 투표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투표지 만들어 놓고 저 투표지 만드는 거 어떻습니까? 빳빳하잖아요, 그죠? 저런 상태로 저희들은 다 일부러 전부 다 접어서 접어 넣죠, 저렇게 일일이 빡빡 접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게 펴졌. 왜 펴졌냐? 아니 저거는 저거는 안 펴지지. 안 펴지지. 빳빳하게 안 되지. 그리고 이제 다른 이미지도 해요, 실제로. 야, 다른 이미지를 해도 저거 안 펴지는데, 아, 김소상하고 길보선 저거 빳빳하게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접은 거 저거 빳빳하다고 그랬냐? 그게 아니잖냐. 당신들 직접 제작한 거 보면 다 빳빳하지. 저거는 접지 않으면 그냥 빳빳한 상태로 나온다. 간의 투표지는 특히 더 그렇다. 이거 이야기한 건데. 저건 저렇게 하니까 뭔가 현장 검증하는 것 같고 뭔가 은밀한 것 같고. 그러니까 쇼죠, 쇼. 근데 이는 저는 이는 의심을 해요. 이 바실리아나 아니면 이제 공병 이런 사람들 이런 쇼를 하는 이유는 코인팔이 아닌가요? 슈퍼챗 받잖아요. 슈퍼챗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받는데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 쇼를 내야. 게리빌라가 하면서 마술을 하면서 그냥 돈 받을 수 없잖아요. 뭐 한 보여줘야지. 당신들 돈 받아가지고 내가 있는데 쓴다.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또 슈퍼챗 볼까요? 일종의 쇼죠. 쇼. 불쌍한 사람들이요.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뭐 이게 뒷건 들을 것도 없어요. 예, 환자니까 자 뭐 오늘 마무리합시다. 예. 아이고 한 번 더 저 소장님 전화번호하고 좀 알려주세요. 언제든지 한정을 한다고. 꼭 숙제 안 해온 분들 있어요. 뭐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잠깐 이야기할까요? 이거 여기서 이야기할까요? 요거만 마지막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공병호가 어떤 참 무식한 짓을 하냐면 중앙선관위가 황교안 후보를 4강에서 들어준다고 조작을 한다고 조작하는 거죠. 심지어는 제가 뭐 어제도 그런 걸 올렸습니다만 여론조사도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황교안 후보를 2차 컷오프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작당을 한다. 음. O, X 음흠. 모른다. 이 세 가지 문항으로 해가지고 음흠.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가 어제 저녁까지 본 거 보니까 음. 6만 5천 명이 투표를 했는데 음흠. 그 중에서 86%가 중앙선관위가 황교안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조작을 한다. 예, 투표를 했더라고요. 저 내기에 도청기 있어. 뭐 그쵸. 저기 예전에 소련 파기처리를 KGB가 나를 갖다가 화분에 이렇게 뭐 인립은. 암살하려고 해. 라는 수준의 예. 어떤 저건 지금 공병호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음흠. 그 여론 뭐 조사도 했지만은 음흠. 이렇게 방송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좀 제가 보시면 정신적으로 좀 뭐 문제가 있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황교안이 당 대표 될 때 음흠. 중앙선관위 간장하에 음흠. 온라인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전자투표로 당 대표 됐어요. 음흠. 그 조작했어요 그때 당 대표 될 때는. 지금도 똑같이 하는 거야. 지금 국힘당 경선 지금 하는 것도 그때 시스템 그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는 중앙선관위가 봐줬고 뭐 조작 안 했고 지금은 조작한다? 황교안이가 뭐가 끝난다고. 지금 중앙선관위는 음흠. 당신들 이야기하는 건 음흠. 귀에도 안 들어와. 완전 무시해. 음흠. 착각하지 말라고 제발. 음흠. 당신들 주장 일부 지금 당신들 선동에 쏘가 넘어가는 일부에 음흠. 솔직히 덜떠들리는 사람들이야. 내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요. 응?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은 지금 코인 파기 하는 거야. 장사가 되니까 이 짓 하는 거 아니냐고. 응? 네, 당신들 벌 받아. 이 사람들은 돈이라도 생기는데 우리는 돈도 안 생기고 하여튼 뭐 그러니까 좀 이 비대칭성이 있잖아요. 아니 저희는 뭐 어떤 진실과 사실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코인팔이 10,000명이 그냥 뭐 저렇게 쓰레기 같은 영상을 갖다가 양산을 해도 진실과 사실에 기반한 한 장. 우리 뭐 비록 그냥 그 아무런 어떤 뭐 후원도 코인도 받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이긴다고 생각을 해왔고 이때까지 제 인생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음흠. 사실 초기에 이거를 잡아야 된다. 네네. 부정선거 주장할 때 4.15 총선 직후에 나왔을 때 저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네네. 저는 이게 솔직히 심각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카톡 단톡방에 그런 네, 이야기를 하여튼 아마 뭐제 생각이 좀 뭐 예. 짧았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이거 큰일 난다. 네네. 그런데 이게 제 예상이 안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맞아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뭐 완전히 뭐 이 문제 때문에 음흠. 소위의 자유우파 진영이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진짜 집중해야 될 때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누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투개표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들이 공병호나 한교안이나 민경욱이 말해 누가 동조를 하겠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투개표 한 말 바꿔치기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얻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하나도 안 드러났다. 그러면은 또 재현하겠죠? 범죄를 재현할 텐데 그리 되면 투표가 뭔 의미가 있죠? 투표하러 갈 어떤 뭐 의욕을 잃어버릴 테고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투표 동네 운동이 아니라 아마 부정선거 찾기 부정선거 찾기 운동을 하겠죠. 사실은 자 그리 되면은요 이거는 이 정권 교체의 어떤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뭐냐면은요 가장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내부 총질을 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죠. 다 그냥 우르르 달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다구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 놓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서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모든 정책 투표도 무의미하고 그 다음에 무슨 비전 정책 토론도 비전 정책 개발도 사실 다 보면은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해악이 큰 겁니다. 아주.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진짜 이게 나쁜 짓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정권 교체를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당신들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고. 어차피 내년 대선은 1, 2% 싸움인데 그 1, 2%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당신들이라고. 왜냐하면 투표하라고 하는 의미를 잃게 만들어 버린 거거든. 그렇죠. 그다음에 상대 쪽은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그 너무나 황당한 주장을 하니까 저런 인간들보다 차라리 이재명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지력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내가 표를 줘서 정권을 맡기면 저는 지지자들에 의해 가지고 국정이 운영이 된다 그러면 더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도층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아니 뭐 보통 툭하면 사형 그러는데 아니 뭐 물증도 없고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사형 하면은 생사람 잡지. 아니 저는요, 저 이재명 같은 난 여태까지 제가 살면서요, 이재명 같은 정치 쓰레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치 쓰레기 그 이재명보다도 말입니다, 당신들을 더 핫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사구시를 갖다가 하자, 그 다음에 좀 검증을 하자, 토론을 하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010-3224-4819 제 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남영동 용산구 남영동 114번지 이게 사회디자인 연구소예요. 필요하면 찾아오세요. 토론합시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거를 이야기를 좀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의 결정적인 어떤 모순이 뭐냐면 4.15 총선 직후에 뭔 이야기냐면 이발이 투표지, 사실은 뭐 지금 이야기하는 붙어있는 투표지 주장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다 이야기 빳빳한 투표지. 그때도 다 주장했거든요. 네네. 나왔다고. 네네. 자, 그때 나왔잖아요. 네. 그때 그러면은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재검표에서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당신들의 논리가 뭐냐면 개표 후에 선관위가 투표지를 보관하는 그 사이에 조작을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표할 때도 조작하고 그 다음에 보관할 때도 조작하고 두 번 조작했다는 뜻인데 조작하는 사람이 아니 근데 아니 원하는 결과 있잖아, 수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처음에는 해킹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실물 이게 투개표 해킹이 불가능하는 걸 아니까 그럼 실물이 필요해. 그 실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예. 이거를 갖다가 결국 외부에서 그러면은 인쇄를 갖고 왔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재검표하는 과정에서 뭐 그건 어떻게 좀 외부에서 인쇄해서 갖고 왔다 칩시다. 아 그런데 4.15 당일날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 당일날 다 어쨌든 그 똑같은 결과를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어쨌든 뭔가 외부에서 갖고 와야 되거든. 뭐지 이거 논리가 앞뒤가 맞지가 당신들의 않아요. 주장은 어떤 거냐면 30만 명 정도 되는 투개표에 투입됐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 그 다음에 일반인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 그 사람들이 일일이 수개표해가지고 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개표 상황표에다가 수기로 다 적어서 그 참관인들, 선관위원들 다 확인받아서 그래서 공표를 한 건데 그 사람들이 바보야? 그 사람들 다 부정선거에 참여했다는 이야기요? 그 사람들에는 당신들은 명예훼손이고 그 사람들이 당신들 명예훼손으로 걸면은 다 걸려. 그리고 지금 누구야? 이 공병원은 참 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간선관위가 지금 조작에 부정선거를 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2012년에 18대 대선에 부정선거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 2년 6개월 실행받았습니다. 실행받았어요. 그거 알고 지금 떠드세요. 알고. 응?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30만 명의 투개표에 투입됐던 분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이 통당에서 보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참관인, 선관위원들 그것만 해도 수천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민주당에 다 넘어가서 매수돼 가지고 부정선거에 동참했다는 뜻이라고.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자, 그만합시다. 저는 근데 참 세상을 좀 무협지식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협지라고 하는 게 뭐 장풍도 있고 하늘을 날고 뭐 물리를 갖다가 걷고 이런 어떤 물리법칙이라든지 인간사 천리를 갖다가 깡그리 무시하는 건데 지금 이분들의 어떤 이 주장이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근데 어떻게 저렇게 그 현실의 발을 갖다 굳건히 딛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납득을 못하죠. 근데 제가 볼 때 이분들은 현실에서 발이 붕 떠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땐 소설적 상상력이 상당히, 아니 소설적 상상력도 좀 그럴듯해야 되는데, 그럴듯도 이 판타지 소설적 상상력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 무협지적 상상력이라 그래야 되나?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금 부정선거론에 현혹되는 사람들요. 예.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부정선거 처음부터 부정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제가 경청을 했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실사구시 검증을 해보니까 이제 이게 화도 황당하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제가. 근데 그러면 아직도 지금 그런 사람들은요, 아니 자신의 어떤 이 심리 구조라든지 어떤 인식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성찰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이제 받습니다. 예, 아유 참 이제 뭐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네네. 뭐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네. 뭐 이 사람들이 뭐 알아먹을 것 같지도 않고 제발 뭐 아까 우리 김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냥 토론 좀 합시다. 토론해서 그냥 끝을 보자고요. 길박 김대호 토론은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이 주제를 가지고 저 주제 토론할 게 많거든요, 사실은 부정선거 외에도. 근데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아마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좀 토론에 응해 주신다 그러면은 뭐 저희가 말 용의는 있는데, 그렇죠. 예. 솔직히 저도 참 이거 피곤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맨날 말입니다. 이거 진짜 이 바가지 걸키고 뭐 생기는 것도 없고 말입니다. 아니 아무리 뭐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도 이거 참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면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예. 자, 우리 이 얘기 좀 오늘 이제 뭐 그만하시죠.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예.